안녕하세요. 세력차트 공소입니다. 금요일이라 장이 오늘 후질 줄 알았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마이너스에서 코스닥이 올라갔는데 여하튼 시가는 0.29인데 밑으로 조금 깔아줬다가 올라갔는데 일단 뭐 해외 차트 한번 보시고 해외 차트는 음봉으로 지금 뭐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실제 지지는 아닙니다. 보면은 그냥 제가 봤을 때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 봉 두 개 가지고 뭐 지지를 했다 안 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기고요. 근데 어저께도 무너지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무너졌다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여하튼 지지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란 말보다는 아직은 뭐 지지를 했다 안 했다 말하기에 조금 이제 성급한 판단이에요. 지지선 여기하고 이제 여기 제가 얘기했는데 여하튼 여기서 척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나쁘지 않아요. 미국장이 지금 좋아요까지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아요. 구독 좋아요 마냥 자꾸 좋아요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장 좋다고 얘기한 지가 꽤 됐죠. 꽤 됐는데 여하튼 미국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물량 받아서 밑으로 깔아뒀다가 그냥 마감을 쳤죠. 별거 아니에요. 분봉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장이니까 미국 장은 일단 나쁘지 않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크게 뭐 세계적인 뭐 이슈도 없고요. 지금 당장 봐서는 뭐 상황이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그 내에 있는 종목으로 이제 하니까요. 아직 20 돌파는 안 하고 있죠. 20 돌파는 안 하고 있어.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3시 13분인데 오늘 8월 11일 3시 13분인데 어, 느낌상 이게 0%인가? 이게 0%인데 느낌상 한번 물량만 슬쩍 받았다 지금 내려간 느낌이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20을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이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에요. 느낌이 지금 0.29 시가는 0.29인데 0. 그냥 종가 비슷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거는 조금 별거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갭을 살짝 떴었죠. 갭을 마이너스 시가가 0.29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 아니 0.08인데 어쨌거나 0.29에서 0.08이니까 그래서 이제 음봉인 거지. 그 0% 종가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쌍바닥 지금 찍고 있는 모양새죠. 요게 지금 0%인데 마이너스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 하루 만에 이거 가지고 이 하루 만에 이거 갖다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요. 다 지워버리고 여하튼 20을 돌파를 못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관건은 20을 돌파를 하느냐 20을 돌파를 못하느냐 아니면 돌파하고 자시구 간에 그냥 내일 당장부터 무너지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딱 음봉 살짝 갭을 떠서 음봉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항상 증권은 이런 식이에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고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게 꼭 방향성을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주지 않고 항상 애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개미를 털기가 쉽죠. 개미한테 다 일로 갈 거야. 그리고 가르쳐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라간다 그러면 다 붙을 테고 내려간다 그러면 다 갖고 있는 것도 다 버릴 테고 그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요.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만 비용이 발생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는 것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왜? 내가 여기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 내 돈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가를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내려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물론 다시 끌어올리겠지만 끌어올려서 끌어올려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매물 돈까지 던지게끔 만들어서 받고 내려가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주가를 내려버리면 얘네들도 손해를 보는 거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확보를 증권 주식수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을수록 얘네들이 이제 조금 배짱을 튕길 개미들 입장보다 배짱을 튕길 그 의미가 생기는 거고 얘네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얘네들 비리비리합니다. 그래서 매집도 살금살금해요. 이렇게 살금살금 많이씩 안 하고 살금살금합니다. 근데 지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확 흔들죠. 오늘도 이제 그런 애들이 몇 종목 보였는데 상한가 종목부터 자꾸 상한가 종목을 까먹으니까
상한가 들어간 오늘도 한 몇 종목 됩니다. 예, 상한가 들어간 애들이 몇 종목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등락상에 한번 보고 이제 이 실시간으로 봐도 되는데 스킨앤스킨 저거죠 화장품. 제가 어저께 화장품 애들이 상한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원론적으로 보통 상한가가 많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갭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 많이 간 게 아니라 아예 상을 들어가 버렸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원론적으로 제가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갭을 많이 뜨면 무너진다고 이제 무너진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상을 안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 그렇고요. 상을 들어갔을 때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장 찾기 했죠. 화장품 대장이 과연 누구냐 차트 보고는 찾기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누구냐. 그래서 제가 한국 화장품 이 새끼 또 들어갔네. 아까 상 풀렸었는데 풀렸다 들어갔네요. 이 정도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장이 안 끝났지만 1분 남았지만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한국 화장품이 대장 같다.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한국 화장품이 대장인 것 같다. 근데 어제 제가 방송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얘가 어저께 단일가 거래했더니 아니? 얘 아니네? 어저께 단일가 거래했던 애가 내가 대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화장품 쪽으로 한번 봅시다. 또 말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기면 안 되니까. 화장품 한국 화장품 야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 새끼는 무너졌네요. 얘가 어저께 단일가 거래 얘도 아니네. 어저께 단일가 거래 내가 착각하는 건가? 어저께 한 놈이 단일가 거래였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일봉으로 이제 오늘 만약에 판단을 해보면요. 누가 이제 대장 저거 차트인지 얘하고 그죠? 얘하고 스타일 봐서는 얘가 오히려 대장 같은데 그러네요. 내가 어제는 내가 내 기억엔 얘를 대장으로 봤던 것 같은데 여하튼 어저께 상을 한 4-5 종목 갔죠. 화장품이 갔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냐 한국 화장품이냐 이걸 가지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화장품 대장 같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그냥 무너진 애들 같고요. 그랬는데 얘네가 만약에 상을 가면은 다 따라갈 거라 그랬죠. 18에서 22% 이상 따라갈 거라 그랬죠. 그 목표가가 아무리 4-5%라고 해도 만약에 상을 들어가면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랬는데 장 끝났네요. 얘는 대충 목표가가 여기 한 24% 공간 그러니까 목표가라고 하긴 그렇고요. 목표가는 저 밑에요. 여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냐 요런데 한 9%, 한 11% 요런 데인데 1차, 2차 요런 데인데 이걸 돌파를 하면 이제 점상으로 그래서 올라간 건데 이 침을 지지하고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요 침을 지지하고 올라가서 이제 점상 비슷하게 올라간 건데 여하튼 얘 아니면은 얘로 대장을 봤는데 이제 한 놈 무너졌죠. 어쨌거나 20 거의 상 가까이 갔다가 무너졌죠. 예. 상 가까이 아침에 얘가 엄청 셌네. 그러니까 얘도 셌구나. 둘 다 셌네요. 예. 뭐 우열을 뭐 도찐개찐인데 여하튼 55, 100보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대장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옛날 그런 얘기도 제가 했죠. 옛날에는 얘네가 대장 노릇을 했는데 한번 작전을 크게 하고 작살나는 와중에 한 몇 년 만에 얘네가 이제 다시 대장 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얘기 했죠. 전에 이제 한번 세게 한번 갔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그렇고 얘가 이제 오랫동안 무너졌네요. 얘가 꼬라지가 보니까 그죠? 대충 요 해 2017년 따지면 1, 2, 3, 4, 5, 6년 동안 무너졌죠. 한국 화장품 제조도 뭐 그렇게 따지면 대략 한 여기서부터 따지 1, 2, 3 얘가 대장이 맞네요. 예.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 맞네요. 둘 중에 대장도 얘고 오늘 대장도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이 맞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무너졌으니까 그죠? 근데 아마 내일 따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한국 화장품이 오늘 연상을 갔다. 그러면 과연 3상을 못 가겠느냐?
좀 약하네요. 매물대가 좀 약하긴 한데 3%뿐이 안 돼요. 그러면 내일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51%. 그러면 내일 날짜로 21%좀 보수적으로 20% 정도 잡을게요. 20% 20%면은 상 후보가 될 수가 있죠. 예. 얘가 3상 가능성이 있어요. 가뜩이나 또 아침에 세게 올라가. 물론 중간에 이렇게 풀린 풀린 적도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왜 거래량이 이렇게 여기서는 그랬지만 여기나 이런 데는 크게 이렇게 나온 게 없죠. 예. 그러면은 종가에 요거 나온 것도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이게 살짝 털었나 보다. 이거 개미 털느라고 살짝 스탑로스 이렇게 걸어놓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 턴느라고 살짝 깼나 본데. 그러면은 삼상 가능성 어제 공간은 한 20% 있어야 돼요. 예, 한국 화장품 잘 보시고요. 내일은 또 한국 화장품 제조로 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일은 오늘 9%니까 9%니까 39%. 내일 상이 얘도 얘도 목표가가 60%나 매물대가 대략 한 잘 안 보이는데 한 이쯤 되는데 30% 9% 21% 그러니까요. 내일 날짜로 21%면 얘도 상 후보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화장품이 한번 대장을 한다고 해서 계속 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상을 바꿉니다. 대부분. 뭐 이제 스타일이 두 놈 중에 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놈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놈 중에 바꿀 때가 있고 그래요. 종목이 많은 한국 화장품 종목은 게 많진 않은데 페이지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여하튼 상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저께 저는 그 마녀 공장인가 뭐 어떻게 뭐그 신규주 비스꾸리한 거 이거 얘로 대장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얘도 24%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졌죠. 예. 신규주는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이게 치열한 각축전처럼 보이길래 오히려 걔네들보다는 앞에 매물이 없는 앞에 이렇게 뭔가 뛰어넘어야 되는 산이 없는 신규주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마녀 공장이 대장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냥 한국 화장품이 대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어, 좋은 거죠, 뭐. 어쨌거나 개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면은 등락상이 다시 보면서 일단 한국 화장품이 상으로 마감을 지금 아까 잠깐 풀렸는데 15만 천 잔여 물량 15만 천으로 상을 막았고요. SK증권 뭐 스펙 10호 스펙 오늘 상장을 처음 했는데 얘는 뭐 얘기할 거 없고요. 스펙을 안 보니까요. 스킨앤스킨도 169원인데 상을 갔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왕 상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공간은 여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15% 공간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걸 안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이게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계속 정지도 됐다가 뭐도 됐다가 약간 까치밥 느낌이 있어요. 예. 스킨앤스킨은 약간 위험하니까 이제 까치밥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매집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좀 리스크가 큰 거는 피하는 편이라 그래서 우선주하고 품절주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화장품이 대장이고요. 스킨앤스킨이 오늘 부대장 느낌이고요. TPC가 오늘 지하에서 120선을 돌파선 삼아 올라왔습니다. 20돌파죠. 딱 보니까 파란색을 딱 갭으로 뛰어 오르면서 제가 얘기했죠. 어떤 돌파선이 있으면 머리를 요렇게 내밀어 놨다가 다음날 가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밑에서 끝났다가 갭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이제 갭으로 올라가는 셈이에요. 근데 얘도 뭐 하는 애야? 인공지능 로봇주네요. 로봇주 중에서 TPC가 대장을 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주님 지금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배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진영이 화학주네요. 되게 화학이면 뭐 화장품, 뭐 무슨 바이오, 플라스틱, 5만 가지 뭐 에너지, 뭐 5만 가지 다 껴있죠. 이게 왜 여기까지 갔는데 아마 전저점 여기가 목표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12% 정도 공간이 있어요. 뭐 그 이상 큰 의미 없고요. 큐리 아까 TPC 봤네. 아까 헷갈리네. 인공지능 로봇주 봤죠? 로봇주도 얘도 내일 한 9% 10%? 얘도 공간이 있고 뭐 별거 없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이게 뚫기 아마 힘들 거예요. 힘든데
뚫으면 날아가겠죠. 예, 뚫으면 날아가는데 아마 여기 매물대가 꽤 있어서 곽지령 자리 비슷한 자리라 매물대가 세서 과연 여기를 이게 엄청나게 강상으로 가서 가능성이 있네요. 뚫을 가능성은 있지만 뚫지 안 뚫을지는 모른다. 진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매물대는 약하죠. 신규주니까 매물대가 약해요. 그래서 신규주가 갈라치면 크게 가니까 신규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규주는 대신에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뭐 증거가 있어야 뭐 범인을 잡듯이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크리옥스 바이오는 어저께 제가 신규주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갔고요. 예, 몰라요. 왜 이렇게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목표가는 다 가 보이죠. 왜냐면 치매 절반이니까 가 보입니다. 예. 내일 뭐 자리야 뭐 여기 또 나름 강상인가? 나름 강상이니까 내일 뭐 한 15에서 한 20%? 20%? 한 15? 45%? 이 정도 보시면 돼요. 15, 14에서 15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너질 수 근데 그냥 이렇게 갭 살짝 떠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상이 좀 센 거 보면 어지간히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앞에 따질 게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이런 데서 한 15%하고 한 이런 데서 그냥 시작해서 이렇게 무너지거나 시작해서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갭 크게 14, 15 14, 15나 19, 20% 정도 갭을 확 떠버리면 일단 3분의 2 정도 바로 던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연상을 가는지 59% 연상을 가는지 한번 보세요. 신규주니까 또 가끔 신규주 중에 미친놈들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버리면 또 상 들어가면 아쉬우니까 3분의 2 정도 안전빵으로 버리시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 들어간 게 형성그룹. 지하에서 쌍바닥을 찍고 그냥 여기 뭐 전저점 목표가가 한 요쯤 되는데 대략 한 이쯤 되죠. 요쯤 되는데 이것도 뭐 이거 종가상 아닙니까? 종가상은 아니네. 종가상 비슷한데 내일 얘도 그럭저럭 목표가 오늘 목표가를 못 간 셈이거든요. 목표가가 대충 이 정도 되는데 여기 갑자기 여신님이 카톡이 와가지고 얘는 쌍바닥에서 그냥 한 방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상을 들어가는 셈인데 그렇다고 뭐 아주 약상도 아니에요. 그죠? 그럭저럭 1시 22분이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죠. 근데 얘가 네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오랜 세월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뭔가 발판을 만드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는 없었죠.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발판을 만드는 느낌이 있었죠. 뭐든지 슈팅을 하거나 이평선을 위로 이렇게 이평선을 내려오던 걸 끌어올리려면 여하튼 발돋움판이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된다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나름 알게 모르게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죠? 요 거래량 터진 거 가지고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쯤에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지하에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하까지 내려가면은 이 정도 단계에서 뭔가 슈팅이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지금 지하에 왔기 때문에 지하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는 못 올라가는데 그래도 나름 공간은 그거 너무 높죠. 어뜻 봐도 너무 높죠. 어쨌거나 공간적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한 12%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12% 갭을 떠서 아래 꼬리를 찍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요 정도까지도 공간이 있어요. 그럼 연상이네. 그럼 연상이네. 근데 이렇게 연상 꼭 간다는 법은 없고요. 만약에 바닥이나 갭을 정말 코딱지만큼 뜨면은 이게 답니다. 11, 12%가 이게 다예요. 아니면 11, 12%를 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서너 번 두들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에 강하게 올라가는 거로 따지면은 11%, 12%가 딱 공간이 11, 12%가 딱 맞습니다. 한 요 정도 양봉의 머리 여기 한 12% 되네요. 12%. 요 정도 12%. 밑에서 여러 번 때려서 올라가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냐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닥에서 띡 하고 끝나냐 이제 그거는 내일
슈팅의 세계를 봐야 알겠지만 예상치 효과에서 12% 기준으로 12%가 되네만에 하는 식으로 예상치 효과가 되면은 그때는 11%에서 버리시고 아래 골을 달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아래 골을 달고 올라갈 때 그때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오늘 화장품들이 이제 조금 그런 성향이 있었죠. 그 제가 이제 목표가가 그 올라갈 공간이 좀 작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으니까 요게 작아서 희한하긴 한데 누군가 하나가 치고 올라가면 얘네들이 아마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갈 거다. 갭을 뚫는 애들도 있을 테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화장품주가 글쎄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 화장품이 테마로 간 거는 확실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무슨 뭐 9월에 아니 9일날 뭐 중국 단체 여행 그 금지 조항이 해제가 되면서 뜬금포로 화장품이 그 수혜를 받았는데 되게 뭐 크게 관계없죠. 무슨 관광하는데 관광업이나 항공업이나 뭐 예를 들어 선박이나 뭐 아니면 뭐 물류 이런 게 그런데 화장품이 뭐 이 중국 기술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그렇게 크게 의존 안 합니다. 그 이제 한류 열풍이랑 중국 뭐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엔터랑 맞물려서 한국 화장품이 이제 중국 쪽에 크게 이슈가 돼서 화장품 붐이 살짝 일어났던 거는 맞는데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기술 이전도 얼추 다 돼간 걸 알고 있어요. 중국에. 별거 아니고요. 여하튼 얘는 형성그룹은 이제 공간이 얘는 뭐야? 중국주 식대 조금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뭐 쓸데없는 왕구 사업도 하고 뭐 하는 상하이 관련된 것도 있고 하는데 중국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이제 그 화장품보다 얘가 오히려 낫죠. 갔으면 얘가 어저께 갔어요 이제. 근데 오늘 갔네요. 하루 쉬었다 갔네요. 은봉 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오늘 갔습니다. LA 이런 애가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맞는데 뭐 단체 여행 금지가 해제됐다고 그러면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이런 애들이 크게 관계가 되는 건 맞죠. 내일 보통 이런 120 밑에서는 120까지 보는 건데 12%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칠지 찍고 올라갈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보시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섹터별로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간 애들은 얼추 봤고요. 방금 파워로직스가 종가에 파워로직스가 상을 갔네요. 제가 어제 이게 지금 상 갔어요. 저 방송하는 와중에 상을 갔나 본데 제가 그 3시 19분 전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슈팅 날렸구나. 그죠? 이 상을 이상하게 목표가가 여기인데 여기 목표가가 여기거든요. 상을 안 가나? 이제 3시 3시 한 5분인가 몇 분까지 제가 봤을 때 상을 안 갔길래 얘 상을 안 가나? 목표가가 여기인데 그랬는데 역시나 종가에 상을 갔네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흔들고 있는 거라고. 몇 프로야? 115%예요? 115%를 지금 여기서 흔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와 이게 여기서 그러면서 어제 한 얘기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크게 흔드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가는 거지 이거를 다음날 바로 갈지 이렇게 돌아서 갈지 아니면 또 돌아서 갈지 그거는 저희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알 수 있다. 어떻게 가는 형태까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 형태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그랬는데 오늘 바로 갔네요. 파워로직스 갈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이름 좋잖아. 파워로직스 뭐 세게 퍼 날른다는 얘기가 뭐야. 여하튼 파워로직스 지금 상을 갔습니다. 갔으니까 상한가 종목 얘 최후 목표는 여긴가 보네요. 내일 12% 재수 좋으면 16% 보통 이제 신고가 가면은 여러분들 외웠다시피 15에서 18%인데 신고가를 넘어가면 여기 지금 목표가가 15 정확하게 찍으면은 14,700원 14,700원 18%네요. 예. 보통 그 정고점까지 그 목표가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거래량이 터져도 가는 경우가 많고, 신고가면은 15에서 18%고, 그러니까 얘 한 18%까지도 공간이 있지만, 우린 보수적으로 1차 13%, 2차 18%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확 날아가서 이제 여기서 물량을 받아놓은 게 하도 많으면,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물량을 받아놓은 게, 그래서 얘가 무지하게 물량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물량을 많이 받았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 월요일이라도 당장 상을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1차 미션은 끝났습니다. 이제 2차 미션이 저기까지예요. 1차 미션은 여기고 2차 미션이 여기입니다. 근데 재수가 좋으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재수가 좋으면 14,700원까지도 가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가 상 들어가 계신 분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섹터별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물류주 중에 태웅, 양봉 머리까지 정확하게 딱 갔죠. 예, 크게 의미 없습니다. 20돌파, 20돌파가 18에서 22%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오늘 24%까지 갔네요. 예, 요 파란 선. 근데 요게 상승하는 20선이었으면 이게 더 좋았는데, 이게 하락을 하려고 하는 20선이라 아슬아슬했는데, 여하튼 오늘은 그래도 크게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슈팅이 안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9%에서 끝났을 텐데, 오늘 목표가를 돌파선 삼아 확 뛰어넘었어요. 여기를 9%를, 찍히기는 8% 찍는데 9%를 확 뛰어넘으니까 2918, 18% 이상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가 대략 여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20%까지도 있어요. 그럼 최소한 18에서 20%까지는 날아가겠구나. 이제 그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상 이제 보는 거는 저 뒤에를 봐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냥 18에서 20% 넘으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저쪽 가서 확대해서 보면서 나 계속 장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나 저거라도 확실하게 잡아서 단 1%라도 쪽 빨아먹을 거야, 그 계산했다가는 작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철강주 중에서는 오늘 태양금속, 오래간만에 태양금속이 좀 크게 슈팅이 나왔네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었네요. 얘도 120을 어저께 120 밑에서 20이 내려가 있지만 120 비리비리하게 밑에 있다가 오늘 120, 이거는 돌파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지지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돌파라고 봐도 되고요. 양쪽 다 들어간 겁니다. 18에서 22% 정도 나오는데 20%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우연찮게 매물대들이 있죠. 양봉머리, 치매머리, 음봉머리,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음봉 치매머리, 양봉 치매머리, 양봉머리 다 있죠.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목표가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무슨 유행어 비슷하게 목표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태양금속이 이렇게 갔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다른 건 별로 관계없습니다. 오늘 장이 후진 듯 안 후진 듯 어쨌거나 15% 이상 가는 것들이 한 40종목 가까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건설주 중에서는 안 갔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TPC 지원자 갔어요. 아까 상한가에서 봤고요. 에너지는 태웅 봤고요. 화학주도 진영 봤고요. 식료품 사례 중에서는 농심, 농심이 인간적으로 농심이 갔네요. 농심 봤고요. 양봉 머리까지, 정고점 무덤의 머리까지 갔고요. 웃기네요, 농심. 농심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조림 비료,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농심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림 비료 제지 농업에서는 관계 없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SB비테크가 120을, 지하실에서 120을 돌파를 하나 그랬더니 못 올라왔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파워로직스 상을 갔고요. 태양금속도 아까 봤고요. 전기차 중에서 원익 PN이가 얘도 상을 갔네요. 전기차로, 얘가 전기차만 들어가 있나? 2차 전지도 들어가 있네요. 전기차하고 2차 전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얘기했듯이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만 하고, 이게 상을 간 게 아니고 요게 상을 간 건데, 상 가고 나서 이렇게 털어버렸으면 얘기가 끝났는데, 그 와중에 물량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파워로직스랑 비슷한 겁니다. 얘가 흔드느라고 아마 여기나 여기 근처까지 갈 거예요. 흔드느라고. 그럼 여기 내일 10% 또는 23, 4%. 저 뒤에 뭐가 있나? 여기 있죠. 기가 막히죠. 감으로 딱 찍었는데 여기 딱 있네요. 거의 정확하지 않나요? 나도 약간 개소름인데. 그죠? 약간 밑을 찍었네요. 양봉머리,
치매머리, 양봉머리 그 있죠? 기가 막힙니다. 예. 음봉의 저점까지도 음봉의 저점 여기 있죠? 음봉의 저점 기가 막히죠? 예. 이거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냐? 예. 그건 이제 업계 비밀이다. 예.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따라오시면 내일 뭐 최대치는 뭐 20, 근데 25%면은 뭐 상한가 후보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면 요만큼만 바닥에 시간 날까? 종가 비슷하면 괜찮은데 아직 시간 날까 안 났네요. 오늘 방송을 좀 일찍 하는 바람에 종가 비슷하면 여기까지도 가고 마이너스에서도 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살짝 갭 떠서 이렇게 아래 꼬리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 근데 25%면은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죠. 어쨌거나 얘의 이번 미션 최종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를 뛰어넘는다. 아까 파워로직스랑 같은 겁니다. 인지 컨트롤 수드가 양봉머리까지 또 갔고요. 여기까지 거래량이 꽤 크니까 양봉머리까지 갔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신성 델타테크가 상을 가고 나서 위에서 약간 고점의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저렇게 위에서 저렇게 만드는 게 고점의 모양입니다. 나름 시간 단가를 못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마무리는 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또 마무리 돼가는 것처럼 느꼈다가 또 이렇게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는 건 몰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 페이크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그날 보는 겁니다. 그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날 보는 거예요. 원액 P&A가 2차전지로 상을 간 것 같고요. 그죠? 전기차에도 들어가 있고 2차전지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반도체 중에서는 코츠테크놀로지 해놨나? 반도체 코츠테크 이름 보이래. 코츠테크놀로지 이게 영문을 우리나라 한글화해서 얘기하느라고 저렇게 해놨는데 걔가 꽤 왜 갔는지 몰라요. 왜 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갔습니다. 동은아나텍 뭐 이것저것 동은아나텍이 아마 이게 섹터가 이것저것 다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 못 갔는데 조금 더 나중에 지켜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크게 관계 없고요. 엔터미디어도 AI 리소스가 그냥 한 7.95 정도 끝났고 메타버스 중에서는 동은아나텍 그 다음에 드래곤플라이가 오래간만에 지상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못 나왔습니다. 근데 발돋움판을 얼추 많이 만들었죠. 얼추 많이 만들었는데 지하로 갔어요. 이 120 밑에도 지하지만 제가 120을 자꾸 지하를 120 위에가 지상 밑에가 지하라고 따지는 이유가 그게 120이기 때문에 120선이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도 발돋움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가 지상이고 요 위아가 지하예요. 근데 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와 봤자 요런 데까지 분이 못 올라옵니다. 올라와 봤자 어차피 상한가를 가도 못 올라와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물량을 받고 몇 번 시도 끝에 이제 몇 번 올라왔다 내려왔다 또 했다 횡보도 했다 물량도 받았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파를 하겠지만 할라 치면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못 올라오는 거예요. 120선이 어느 정도 더 다 따라 내려오면 120일의 평균 이평선 이동평균선에 내려오면 그때 돌파를 할 이제 소지가 생길 겁니다. 그 전에 얘가 이제 다 마련을 해 놔야겠죠. 이렇게 물량도 받고 횡보도 하고 아래 물량도 받고 이렇게 발돋움판을 여기서도 또 만들어야 여기처럼 여기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상패로 가는 겁니다. 드래곤 플레이가 여기 게임 제목 같은데 그 회사인 것 같은데 드래곤 플라이트인가 그거는 뭐 용이 이렇게 막 총알 쏘면서 모바일 게임이 있죠. 그 다음에 NFT 메타버스에서는 버넥트 NFT 이 발음이 NFT NFT 하니까 이상하네요. NFT 버넥트는 얘 뭐야 가상이지. 물량 바꾸고 얘도 뭐 제가 뭐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없죠. 여긴데 보시면 뭐 제가 뭐를 근거로 얘가 여기까지 갔네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신규주는 제가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고요. 어지간하면 신규주 하지 마세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파워로직스가 아까 종가의 상을 가서 제가 이제 마저 상한가 종목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덩다리가 동문 아나텍이네요. 동문 아나텍은 안 걸리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트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신규주인데 상을 갔고요. 치매 절반을 간 것 같은데 내일 아까 얘기했죠. 15에서 18% 정도 보라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얘는 뭐 나름 바이오 동달인가 본데 얘도 신규주인가 봐요. 그죠? 신규주죠. 왜 여기까지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신고가죠. 앞에 아무것도 없죠. 신고가는 여러분들 외우셨죠? 15에서 18%. 네, 그러니까 2차 목표가를 간 겁니다. 아시죠? 15에서 종가에 갔구나. 18%.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시는 게 맞았죠. 여기서 슛 할 때 버리시는 게 맞았죠. 18%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잘못 매매하신 거예요. 예. 운이 좋아서 올라간 거지. 바이오 중에서 TPC 아까 상한가 종목에서 봤고요. 지노믹트리가 아침에 크게 이제 슈팅하듯이 올라갔는데 얘도 약간 느낌상으로는 가운데 중 매매처럼 보이긴 하는데 약간 경우는 다르고요. 가운데 중 매매로 되려면 얘가 가운데 있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모양이 다르죠. 지금은 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것과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가운데 중 매매가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마우스 당장 바꿔야겠네. LNK 바이오가 오래간만에 정고점 돌파 이것도 나름 보면은 곽철용 자리인데 나름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안 갔어요. 근데 크게 안 간 것 같지만 끝내는 두 배를 갔습니다. 여기 대충 8%죠? 9% 되네요. 29, 18, 18%. 몇 프로까지 갔죠? 18.38. 두 배 갔죠. 돌파선에 두 배는 갑니다. 뭐 1% 정도 안 갈 수도 있는데 장이 워낙 후지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대개 보면 돌파선 얘가 돌파해야 될 선이 이제 여기죠. 심 꼭대기까지 따지면 여기인데 보통 양봉이 머리로 따집니다. 양봉이 머리로 따지니까 치매머리, 양봉머리 또 저 뒤에 가면 뭐 더 있을는지 몰라도 여기도 있죠. 여기도 굉장히 돌파해야 될 게 많아요. 그죠? 대개 음봉보다는 양봉을 많이 따지는데 양봉 머리 이 돌파선이 7%입니다. 7%면은 27에 13은 14% 이상만 올라가면은 얘는 지 밥값 할 일 다 한 거예요. 14%까지만 가면 지 밥값 다 한 건데 그 이상 갔죠. 예. 돌파선에 두 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돌파를 하면 그래요. 근데 돌파를 한다는 게 이 한 종목이 1년 중에 몇 번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을 목표가를 보기가 어려운 거야. 목표가를 그렇게 잘 보면 좋은데 제약주 중에서는 GI 이노베이션 아까 봤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이제 스킨앤스킨이 상을 갔고요. 오늘은 얘가 종가에 갔고 한국 화장품이 풀렸다 갔을지언정 어쨌거나 오늘도 한국 화장품이 대장이네요. 제이준 코스메틱이 어저께는 제가 한 17%?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슛해서 17%를 그냥 넘어버렸네요. 17%를 아침에 그냥 넘어버렸네요. 아침에. 뭔가 상을 가면은 이제 목표가가 작더라도 올라갈 공간이 작더라도 테마성으로 가는 애들은 아니면 대장과 덩다리 관계에 있는 애들이 뭔가 대장이 날아가면 좀 따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갈 공간이 작아도 좀 누군가 대장을 가면은 누군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확 올라간다. 그럼 따라서 올라간다고 잘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갭에서 버리고 어딘가 올라갈 공간이 요만큼인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냥 버리시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면 양봉이 될 때 다시 잡으라고 그랬죠. 예. 오늘 이제 그 꼴이 난 겁니다. 사실은. 얼음 콜라가 맛있네요. 나눠버리. 비트코인 중에서 얘 혼자 갔는데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여기 이렇게 양목 머리들 있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목표가로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아니고요. 목표가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여기. 한 여기에요. 12%. 근데 얘가 좀 더 올라가긴 한 건데 저 뒤에까지 보고 아예 그 뒤에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 여기 있죠. 뭐야? 이 자꾸 더블 클릭이 돼가지고 마우스 시키긴 했는데
여기 양봉의 머리 때문에 1차, 2차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2차를 안 갔다고 봐야 됩니다. 2차를.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1차를 가고 2차를 안 갔다고 보시면 돼요. 쫙 뒤에까지 그렇게 보면은 매매가 힘들어집니다. 예. 그렇게 알뜰하게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먹으려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요. 이 매매가 힘들어져요. 핀테크 중에서는 나노브렉이 똑같고요. 그래프니토르 중에서는 이구산업이 그냥 인사치레만 했고, 교육출산 정책주 중에서 이게 형성그룹이 간 거네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중국주 뭐 그거였죠. 중국 중식주들을 뭐 어쩌고 해서 뭐 왕구 사업도 하고 상하이 관련된 사업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 9일날 그게 중국 단체 여행객 그 금지가 해제되면서 예, 이제 수혜를 받은 걸로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중국주 중에서는 형성그룹 당연하죠. 다른 거는 별로 관계가 없네요. 일자리 중에서도 관계없고요. 철도주 중에서는 3일 CNS가 지하실에서 굉장히 올라와서 물량을 받고 내려갔지만 다시 어차피 지하실입니다. 의미 없어요. 다시 내려가면 의미 없어요. 한국 여행주 중에서는 노랑풍선이 꼭대기에서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고점의 표시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이걸 뛰어넘으러 언젠가는 갈 거야. 그 뜻입니다. 고점의 모양이 아니라 나 이제는 이거 뛰어넘을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은. 어저께는 17%. 큰 상승에서 큰 상승이 나왔네요. 요게 이제 3% 이내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큰 상승 뒤에 큰 상승.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워낙 프로테이지가 적어서 그렇지.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요. 금요일날 매매가 오늘 금요일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후진장도 아니었고 지수가 중간에 한번 초반에 약간 마이너스로 털었다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러긴 했는데 여하튼 아주 그렇게 후진장은 아니었어요. 오늘 금요일날 이제 비도 얼추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비가 꽤 아침에 오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자고 그래서 그 새벽 일을 좀 잘 아는데 뭐 하는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비가 오던데 오늘 비가 좀 계속 화창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비는 지금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아이고 깜짝이야. 다음 주 날씨가 그렇게 막 비가 막 많이 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오늘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얼추 있네요. 그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조금씩 있습니다. 뭐 30% 이런 것도 있고 조금 비는 온다는 얘기인데 태풍 여파가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비 피해 입으신 분들도 조금 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서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렇게 뭐 좀 재해나 뭐 이번에 뭐 잼버리도 그랬고 뭐 태풍도 그랬고 수해도 그랬고 되게 나라 안팎으로 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이제 뭐 문제가 되신 분들 빨리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에 너무 또 증권에 매진하지 마시고 어지간히 휴식을 좀 머리도 좀 쉬고 눈도 좀 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안 해야 되니까 입도 좀 쉬고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럼 주말 잘 쉬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